대로 편성했습니다.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확장 재정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나라 빚은 내년에 처음으로 50%를 넘을 전망입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 수입 674조 2천억 원, 총 지출 728조 원. 이재명 정부의 사실상 첫 예산안은 확장 재정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올해보다 총 수입은 3.5% 늘었고 총 지출은 8.1% 늘렸습니다. 관세 충격과 내수 부진이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을 풀어 민간 회복을 견인하겠다는 겁니다. 어렵게 되살린 회복의 불씨를 성장의 불꽃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나라빚 증가는 불가피합니다. 내년 국가채무 누적액은 1,415조 원.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에 처음으로 50%를 넘을 전망입니다. 보건복지 고용 예산이 269조 원으로 가장 많았고 증가율은 19.3% 증액된 연구개발 예산이 가장 컸습니다. 정부가 꼽은 내년 예산안의 중점 분야는 인공지능 AI, 지방, 안전입니다. 미국과 중국에 이어 AI 세계 3강이 되겠다는 목표로 AI 직접 지원 예산을 10조 1천억 원 투입합니다. 올해보다 3배 이상 늘렸습니다. 중소기업의 AI 기술 개발비를 보조하고 해외 인류 인재에게 연 10억 원대 급여 등을 지급하는 정책도 추진합니다. 지방 우대 정책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내년부터 만 8살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지방에 더 줍니다.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0만 5천 원, 인구 감소 지역은 최대 12만 원입니다. 농어촌 6곳 주민에게 월 15만 원씩 주는 농어촌 기본소득도 시범 실시합니다. 한 달에 5만 원에서 6만 원을 내면 대중교통을 최대 20만 원어치까지 이용하는 대중교통 정액 패스 등도 새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세부 사업은 각 부처 홈페이지 등에 공개됩니다. 정부가 예산안을 넘기면 국회는 증액과 감액 등을 한 뒤 12월 2일까지 의결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일본과 미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만나는 자리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순방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여야 지도부와 대통령이 같이 만날 수는 있다면서도 그 이후에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따로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구속된 김건희 여사를 오늘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욱 기자, 김 여사는 무슨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까? 네, 특검이 오늘 김 여사를 구속 기소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3가지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건지법사 통일교측 청탁을 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인데요. 이 3가지 사건에 대해 우선 재판을 받을 전망입니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구속된 뒤 5차례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요. 특검팀의 질문에 대부분 진술을 거부해왔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구속 기소와 별개로 김 여사의 다른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전망입니다. 특히 각종 귀금속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어제 서희건설 회장 맞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과 로봇계 사업가 서성빈 씨,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각각 순방 목걸이, 고가 시계, 금 거북이 등을 전달하고 인사나 사업장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구속 기소로 역대 대통령 부부가 처음으로 나란히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김 여사는 입장을 내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확정적인 사실처럼 매일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 또한 피하지 않고 잘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요? 네, 한덕수 전 총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조금 전 브리핑을 통해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허위 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이틀 만입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이 성공할 걸로 생각하고 동조했다며 국무위원들의 거부에도 계엄 관련 서명을 요구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순직해병특검은 오늘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이 최상병 사망사건 관련 조사기록 회수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수사 외압 의혹 관련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오늘 오전부터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청사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물건 구입들 많이 하실 텐데요. 그런데 서울시 조사 결과 초저가로 판매 중인 국내 브랜드 제품 4개 중 3개는 가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초저가를 앞세워 내놓는 국내 브랜드 제품. 의류와 가방, 장난감 등 다양한 제품들을 정상가보다 45%에서 97%까지 싼 가격이라 홍보하며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들 4개 중 3개는 위조 상품, 이른바 짝퉁이었습니다. 서울시가 이들 사이트에서 파는 7개 브랜드 제품 20개를 점검했더니 15개가 가짜였습니다. 의류와 수영복의 경우는 로고와 라벨 등이 정품과 달랐습니다. 특히 라벨은 중국어로 표기돼 있었고 검사필 표시가 없거나 제조자명이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가방은 제품의 크기는 물론 로고의 크기와 위치도 달랐습니다. 어린이 장난감은 도색이나 재질 등 품질 면에서 정품과 확연한 차이를 보였고 파손과 유해물질 노출 위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품을 직접 확인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지만 온라인 플랫폼에는 판매자가 정품 이미지를 무단 도용해 제품 설명을 올려놓다 보니 소비자가 위조 여부를 미리 알기 어렵습니다. 서울시는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해 특허청 키프리스에서 등록 상표와 로고 디자인을 확인하고 구매 전에는 후기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해당 제품들의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하은입니다. 오늘은 동해안과 영남 지역의 기온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울진이 36.3도, 강릉 34.9도 등 붉은색으로 보이는 동해안 지역은 이미 35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서울도 32.4도 등 전국적으로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한낮에는 서울이 31도, 대구 35도 등 주말 동안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35도 가까이 오르며 무덥겠습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과 모레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남부지방은 오전부터, 중부지방은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도 중부지방에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오고 있습니다. 오후에도 중부와 호남 지역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5에서 40, 최대 8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전이 33도, 광주와 부산이 34도, 강릉과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1,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알려드립니다. 날씨가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주세요. 외출 시 가급적 가벼운 옷차림에 챙이 넓은 모자와 양산을 챙겨주세요. 물병을 휴대하여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주세요. 폭염 피해 없는 안전한 여름을 위해 예방 요령 기억해주세요.